정당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뉴욕에 도착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파격적인 이민자 구제안을 내놨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산하 서비스센터가 영주권 신청서와 신체 검사 기록은 동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각종 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임시 운전면허증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당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워싱턴을 거쳐 어제 뉴욕에 도착하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김 대표는 동포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심윤주 재외국민위원장 등 10여 명의 현직 의원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과 재외동포청 신설, 동포 예산 확충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동포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문제도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포 여러분을 위한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대표는 한국에서 이슈인 노동시장 개편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일자리가 민생이자 복지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동포들의 현안을 전달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하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지난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대표는 내일 LA로 떠나 남은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김홍기입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파격적인 이민자 구제안을 내놨습니다.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무산됐던 포괄 이민개혁이 다시 뜨거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27일 한 히스패닉 TV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세금과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포괄 이민개혁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유창한 스페니쉬로 인터뷰에 응하며 지도자라면 논쟁적인 이슈라도 이를 추진하고 마무리 짓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 이민개혁안을 성사시키지 못한 오바마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시 전 주지사의 이날 발언은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주권 등을 신청할 때 신체 검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 계실 텐데요. 꼭 같이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때 제출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산하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 측은 최근 공개한 가이드에서 신체 검사 기록과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서는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체 검사 기록은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 측은 신체 검사 기록과 체류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서는 동시에 제출해도 되지만 신체 검사 기록을 동봉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서 등이 기각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뒤 보충 서류 제출 요구 서한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신체 검사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영주권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그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인턴들은 혹시나 경력에 해가 될까 차별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인턴들도 무급이나 유급 상관없이 일반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뱅 의원과 엘리자 커밍스, 밥 스캇 연방 하원이 28일 각각 의회에 인턴 보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정부기관 등 모든 종류의 직장에서 인턴들도 일반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점 취득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인턴도 해당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무급 인턴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소송할 수 없었던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부터 인턴 차별 방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턴들도 근로자 연령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차별 시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맹 의원은 이제 막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 인턴들은 경력에 해가 될까 봐 직장 내 각종 차별을 감수하기도 한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각종 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범죄를 단속하면서 더 큰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경이 각 보로별로 6곳씩 총 24곳의 집중 단속 장소를 정하고 일선 경찰에 하달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장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노숙과 공공장소 음주, 풍기문란, 노상방뇨와 공원 규정 위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백구경찰서 관할에서는 플러싱 다운타운 메인스트릿과 루즈벨트 애비뉴 교차로가 포함됐습니다. 또 110경찰서와 115경찰서 관할인 루즈벨트 애비뉴와 정션 블러바드 교차로에서도 공공장소 음주와 풍기문란, 노숙, 그리고 노상방뇨 등에 대한 전방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맨하튼에서는 유니온 스퀘어 파크와 워싱턴 스퀘어 파크, 브로드웨이 웨스트 68가부터 72가 등이 집중 단속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뉴욕시경은 공공장소에서 도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총기 소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사소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다 보면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불심 검문이 급감했습니다. 5년 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소수인종이 그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뉴욕시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이 줄어든 7,135건의 불심 검문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4,261건과 비교하면 49.9%가 줄어들었습니다. 불심 검문은 지난 2011년 68만 6천 건을 기록한 이래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 브렌튼 시경국장이 취임한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4만 6,235건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총 실시 건수는 급락했지만 소수의 편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불심 검문 통계를 인종별로 살펴보면 흑인이 51.7%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이 29.7%, 백인 12.1%,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는 4.4%였습니다. 지난해도 흑인이 54%, 히스패닉 29%, 백인 12%, 아시안 5%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2013년 연방법원은 시경이 이유도 없이 시민들을 상대로 검문을 실시했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검문 방식의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임시 운전면허증은 뉴욕주 차량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연습 허가증 등에 대한 온라인 발급도 시작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 시 받게 되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온라인 발급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었지만 임시 운전면허증은 DMV 사무실에서만 발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DMV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이 DMV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면 DMV 배경이 찍힌 임시 면허증을 다운로드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60일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또 운전 연습 허가증이나 신분증으로만 사용하는 운전 면허증 등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주는 2012년 DMV 고객 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문 고객에 대한 예약제를 도입하고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설치했으며 DMV 오피스 입구에 안내 지구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3년 3월에 평균 대기 시간 72분에서 2014년 9월에는 30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학부모의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이 다수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뉴욕주 의회가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캐피털 뉴욕은 제프리 디노위츠 민주당 하원 의원과 브래드 올리맨 상원 의원이 최근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취약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공중보건법 2164조에서 부모의 종교나 신념에 따른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킨더 같은 입학 시부터 정해진 나이 규정에 따라 홍역과 소아마비 등의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안은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지난 2013-14회계연도 기준 뉴욕주의 공사립학교 285개는 예방접종률이 8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권고하고 있지만 70% 미만인 학교도 170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일부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 팰리세이즈 팍은 비교적 젊은 타운에 속했습니다. 펠팍 주민의 중간 연령은 38세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언론 스타레저의 센서스 자료 분석 결과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 주민의 중간 연령은 38.1세로 추정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10곳 가운데 팰리세이즈 팍보다 중간 연령이 낮은 곳은 에지워러와 잉그루드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중간 연령은 모두 37.4세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남성의 중간 연령이 35.5세, 여성은 40.2세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주요 한인 밀집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중간 연령이 40대로 추정됐습니다. 포트리 주민의 중간 연령은 45.2세로 팰리세이즈 팍보다 7.1세나 높았고 여성의 중간 연령은 47.4세, 남성은 42.7세로 추정됐습니다. 레오니아와 리츠필드는 각각 42.3세, 43.4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전체에서 중간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러커스 주립대 캠퍼스가 있는 뉴 브런즈윅으로 23.1세였고 케이프메이가 67.8세로 중간 연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의 중간 연령은 39세로 추정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두 라이벌 갱들이 100일 안에 누가 먼저 100명을 죽이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찰리백 LA 경찰국장은 그저 루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두 개의 갱들 간의 싸움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LA 지역 신문을 인용했다고 전하며 두 라이벌 갱이 100일 안에 누가 먼저 100명을 죽이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많은 한인들이 동요되고 있는 가운데 찰리백 LA 경찰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That we are not seeing a significant increase, and since we have redeployed resources to 77th Division, we have not had what we would consider unusual levels of gang violence. 찰리백 경찰국장은 두 라이벌 갱들 간에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100명에 대한 이야기는 루머일 뿐이라며 시민들이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이 지역의 총격 사건은 모두 갱과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이스트 LA에서는 차에 갇혀있던 2살 배기 어린이를 구한 한인 경찰이 있었습니다. 24일 낮 12시 10분 이스트 LA의 스테이트 스트리트과 펜실베니아 애비뉴 코너에 있던 자동차 안에 2살 어린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영박 경관은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어린이를 구해 심폐소생을 통해 살려냈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유리 깨고 애를 뺐어요. 그리고 애가 좀 히트스트로크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부르고 그늘에 데려가가지고 물 껴주고 물 마시고 하고 그래가지고 메디컬 트리트먼트 줬어요. 1997년부터 경찰 업무를 시작한 박 경관은 LAPD 긴급구조반의 강사를 지냈으며 원활한 스페니쉬를 구사하는 덕분에 어린이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경관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게 본인의 의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건 별거 아니지만 사람 도와주는 게 우리 잡이니까 it's just part of my job. 글렌데일에서는 제4회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 행사가 한창입니다. 23일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8월 1일에는 정상급 예술가들의 추모 공연도 이어집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서는 제4회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7월 30일 위안부의 날을 맞아 글렌데일시 자매도시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암울한 역사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이 되기를 이제 바라서 준비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 연극을 통해서 전달했다면 이번에는 클래식 공연으로 또 무용으로 해서 전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 열리는 위안부의 날 기념 추모 공연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일부 행사는 글렌데일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경남 고성군의 탈춤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오광대 탈춤과 이정인 무용단의 부채춤 공연 등의 전통 공연이 펼쳐집니다. 2부 행사에는 도산 필하모니와 성악가 임산, 최연수, 이은숙 씨의 클래식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LA 브니엘 코랄 합창단은 지난해 위안부를 주제로 직접 창작한 노래 봉선화 고운 꽃잎 공연을 선보입니다. 성악가 최연수 씨는 왜곡된 역사를 문화를 통해 올바르게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질 그런 역사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그런 걸 재조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한번 꿈꿔보고. 이날 알렉스 시어터에는 가고파, 향수 등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연들은 물론 라틴 뮤직계의 거장인 멕시코 작곡가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아도로도 울려 퍼지며 한인뿐 아니라 타인종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모 공연은 무료이며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글렌데일시와 자매 우호도시로 인연을 맺고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함께합니다. TB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상어 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핑대회 도중에 상어가 선수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아찔한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세계 서핑대회 결승전. 시합에 나선 선수 뒤로 상어 지느러미가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보드를 잡고 필사적으로 버티던 선수는 한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지만 사력을 다해 상어를 물리치고 제트스키에 올라타 목숨을 건졌습니다. They just kept coming at my board and I just was like kicking and screaming and wow. I punched it in the back. 호주 서핑 챔피언의 목숨을 건 사투는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돼 상어 공포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I realised then it must be a shark attack and I was absolutely terrified. 미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남자가 월척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상어였습니다. 낚싯대를 힘껏 끌어올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상어의 몸부림에 카약만 뒤집혔습니다.
혼비백산한 낚시꾼은 근처 보트에 올라타 겨우 상어를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상어와 맞닥뜨린 사람들 모두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쪽 팔로 원반 던지기를 하는 16살 헌터. 지난달 바다 수영을 하다 상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I felt something big move against my ankles and the calves, and so I was like, all right, I'm getting out of here. I was like, oh, I'm out, and then I started backing off and I bit my arm. 결국 상어는 왼쪽 팔을 물고 사라졌습니다. I'm lying on the beach, my arms elevated like this, and it's like, oh, it was, bleeding a lot, and there was bone sticking out. 지난달 미국 동부 해안에서 상어의 습격을 받은 사람만 무려 10명. 전문가들은 상어를 만나면 절대 등을 보여선 안 되고 상어를 마주보고 천천히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I've always heard when I was a kid, people always said hit the nose, and that seems to help. They have, a lot of sensory organs on their nose. 또 상어는 사람을 물고기로 착각해 공격하는 만큼 비늘처럼 반짝이는 시계나 팔찌는 착용하지 말고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을 땐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에어컨 등의 냉방 장치를 통해 전염되는 레지오넬라균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 보건국은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총 31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이 집중 발생한 사우스 브롱스를 중심으로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이나 샤워기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염되며 초기에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델리에 권총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강탈하고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7일 오후 9시 45분께 스태튼 아일랜드 매너로드 선장에 위치한 한인델리에 백인 남성이 들어와 권총으로 캐셔를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그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 팍의 한 노래방에서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한국 대기업 임원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 5월 19일 펠팍 브로드애비뉴 소재 노래방에서 체포됐던 51살 김모 씨가 부적절한 접촉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를 토대로 김 씨에게 $500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답안지를 고쳐준 맨하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지난 4월 25일 사망한 맨하탄 할렘의 티처스 칼리지 초등학교 진인 워럴 브리든 교장이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리든 교장은 지난 4월 중순 시행된 뉴욕주 공통핵심 교과과정의 영어 시험에서 일부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덥지만 바람이 불고 습도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덥겠지만 밤에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